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분류까지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사각형의 분류, 그리고 닮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 여러분들 지금 뭐 리뷰하니까 별로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냥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이 좌표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직선과 원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문제의 풀이가 훨씬 빨리 되는 게 많거든.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여학생들이 많긴 한데, 여학생들 보면은 그걸 잘 안 해.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좌표 평면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 좌표 평면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수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계산 자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여기서 지금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게 단순히 도형의 방정식에서 뿐만이 아니야. 그래프를 활용하는 모든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있는 내용들을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실제로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접근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 그래 이거 지금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아.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갖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각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그냥 좀 해보자 이거야. 일단 사각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그야말로 그냥 각이 4개가 있는, 변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이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이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뭔가 조건을 주는 거야. 여기서 제일 처음 주는 조건이 뭐냐면 한 대변을 평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 대변을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평행한 이런 사각형이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이 왜 사다리꼴이에요? 옆에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사다리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다리꼴을 맨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사다리꼴 맞아요. 얘도 사다리꼴입니다. 응? 얘도 사다리꼴이에요. 하나가 평행하기만 하면 우린 얘를 들어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여기서 아주 특수한 사다리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좀 비슷하게 그렸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있어.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 등변사다리꼴은 참고 2에 내가 나와 있어요. 정의 자체는 요 아래에 있는 요 2개의 각이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그래. 이게 각이 같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평행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직각을 그리면은 얘가 직각, 그리고 요 각도 하나가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각도가 같잖아. 그지? 근데 이 높이가 같을 거 아니야? 사다리꼴이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 각의 길이가 크게 같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걸로 이제 골탕을 좀 많이 먹죠. 등변사다리꼴하고 평행사변형하고. 왜냐면은 평행사변형하고 비슷해. 왜냐면은 평행사변형이 이 2개의 길이와 이 2개의 길이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평행하다고 하고 여기 2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평행사변형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많이 틀렸었던 그런 좀 조건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등변사다리꼴은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이런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여기 이제 사다리꼴의 평행선과 선분비는 닮음 쪽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더가 평행한 변을 한 변을 더 추가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녀석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이제 평행사변형 밑에 보면은 자, 정의.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정의가 있고 어떤 도형에는 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다.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 모두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하는 조건이 돼. 지금 여기다 지금 표현을 잘못했는데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변이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거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또 요 각도도 같다. 요 각도도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한다.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게 성질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좌표평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 점 3개 이렇게 줘 놓고선 나머지 하나를 주고 하나의 그 조건을 딱 준 다음에 뭐라고 해? 좌표를 구해라.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이 변과 이 변의 중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이 녀석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사각형. 자,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사각형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세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 있다. 그냥 이렇게 해 갑자기 A, B, C, D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문제 풀 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무조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평행사변에서 두 개로 갈리죠. 평행사변 두 개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변의 조건을 주고 변의 길이의 조건을 주고 두 번째는 각의 조건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는 변의 길이가 같게끔 사실 대변의 길이는 같아. 근데 이렇게 이웃하는 변의 길이를 같게 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는 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거야. 대신 요 각도랑 요 각도는 같지만 얘랑 얘가 같지는 않다. 그게 변의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각의 조건을 하나 주면은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 각도 같고 얘랑 얘의 각이 같은데 마주보는 이웃하는 요 각의 크기를 같게끔 하겠다는 거야. 그럼 사실 요 두 개의 크기의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우리가 같게 만들어주면은 당연하게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래서 우린 얘를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마름모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의 것들을 다 2등분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거. 얘는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마름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야. 수직 2등분이 된다. 그리고 이웃하는 변의 길이도 같다. 요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자, 얘가 각도의 똑같다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직사각형이 되면은 얘가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 대각선 전체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이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의 것을 2등분한다라는 것만 조건이 있었던 반면에 마름모로 오면은 얘가 수직 2등분을 한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고 이게 직사각형이 되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라는 조건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 뭐야?
가장 완벽한 사각형이라고 하고 있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뭐 얘의 직각, 다 직각, 그리고 얘의 대각선과 이 대각선 갖고 이 대각선 수직 이등분하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각형이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이 사각형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보면 그래. 이제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은 요 평행사변형하고 사실 마름모. 요게 제일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결론적으로 길이가 같다. 대각선이 쟤는 직교하지는 않지만 얘는 수직 이등분한다.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많이 풀게 되고 얘는 또 너무 뻔하기 때문에 별로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직사각형보다고 직사각형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었던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도형들에서는 이 마름모하고 평행사변형이 좀 자주 나왔었던 것 같으니까 이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이 다음 장까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아. 그죠? 각각의 사각형이 되는 조건까지 내가 설명을 해준 것 같으니까 여기서 12페이지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3페이지 봅시다. 자, 도형의 닮음입니다. 도형의 닮음.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형의 닮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하기는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닮음이란 것들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닮음이라는 건 그냥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크기가 조금 다르다. 크기가. 얘는 닮음인데 크기가 다르다. 크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크기의 비를 나타내 가지고 우리는 닮은 비를 우리 다루는데 우리 이거 중요한 거야. 닮은 비는 그게 평면 도형이건 입체 도형이건 간에 무조건 무슨 비야?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자. 정육면체가 자, 요런 정육면체가 있고 좀 큰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얘의 닮은 비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게 돼 있어? 한 변에,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의 비로 구하게 돼 있어. 그럼 얘의 길이가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의 길이가 2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육면체끼리는 전부 다 닮음일 테니까 무조건 닮음일 테니까 얘가 길이가 2 그리고 얘가 길이가 2라고 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은 비는 1대 2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하지만 길이의 비라고. 길이의 비. 그게 평면 도형이건 입체 도형이건 간에.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1대2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넓이를 생각해봐. 넓이면 얘는 지금 넓이가 1이야. 한 면의 넓이가 1이야. 이 면의 한 면의 넓이는 몇이 돼? 2가 돼. 그지? 4가 되지. 4가 되죠. 4가 되죠. 그러니까 넓이 비로 하면 1대 4가 된다니까. 거기다가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부피도 구할 수 있잖아. 이 부피 전부 다 곱해봐야 1이에요. 얘 부피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여가지고 8이 돼. 그래서 부피 비로 하면 1대 8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닮은 비는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길이의 비가 우리가 닮은 비가 됐을 때 자, 얘가 닮은 비야. 이게 길이라고 했어. 길이의 그랬을 때 넓이의 비는 자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부피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부피까지 나오겠지. 부피의 비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이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합시다. 사실 일단은 여러분들 수능까지만 놓고 보자면은 수능에서까지도 여러분들 기하에서도 뭐 거의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나오는 건 거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넓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나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넓이비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 실수하는 거.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삼각형이 있어. 윗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고 치자. 얘가 지금 1이고 2라고 한번 쳐보자고. 밑면의 길이를. 그지? 그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몇 대 몇이야? 여기서는 1대2예요. 이거를 착각을 가끔씩 하더라고. 이 닮음이 아니야, 얘네들은 닮음 도형이 아니야. 그잖아. 얘는 닮음 도형이, 얘랑 얘는 닮음 도형이 아니야.
그리고 얘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밑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 넓이는 1대2가 되는 게 맞지, 무슨 1대2니까 넓이 B 1대4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런 그런 엄한 실수를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 여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옆에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긴 했는데, 그냥 안 할게요. 요 그림에 대해서는 그냥 딱히 내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넓이 B는 우리가 그냥, 닮은 B에 제곱을 취해준 거다.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도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넓이 B가 M 대 N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닮은 B는 루트 M 대 루트 N.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저것도 가끔씩 쓰일 만한 데가 있어. 가끔씩 쓰이고 하니까 넓이의 어떤 B가, 닮음 도형의 어떤 넓이 B.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원이야. 원이나 정사각형은 어떤 원도, 어떤 정사각형도 전부 다 닮음이잖아. 모든 원은 닮음이야. 모든 원은 닮음인데 그 원의 넓이로 어떤 B를 줘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은 닮음인데 넓이 B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야지 뭐가 돼? 반지름의 B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선과 닮음. 평행선. 야, 여기다가는 별표를 3개를 쳐주세요. 이 평행선과 닮음, 여기에서 이 별표 3개 쳐주는 건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닮음 조건을 주지 않고 평행선 조건을 준 다음에 닮음을 유추해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평행선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되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평행하고 얘가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뭐냐면은 이 각과 이 각이 동위각으로 같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위각으로 같기 때문에 보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닮음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야? 자, 얘 대 얘의 비율은 얘 대 얘의 비율과 같아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과도 같아지겠지. 그렇지? 요 비슷하게, 이제 사실은 요 정도는 잘 보여지진 않은 것 같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된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 얘 대 얘의 비율, 얘 대 얘의 비율이 같다. 왜냐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엇각으로 같고, 이 녀석이 또 엇각으로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비율이 같다. 자, 이 결이랑 이 길이도 어떻게 보면 비율이 같다.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어. 삼각형을 줘놓고 이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중선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그럼 여기 가운데점, 여기 가운데점을 했을 때 쭉 해놓으면은 얘네 둘이 평행하다. 그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큰 삼각형이 뭐가 돼? 닮음이 된다.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해요. 중점 연결 정리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면적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큰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1대 2니까 4가 되는 거야. 면적 B가 4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마름모꼴은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마름모란다. 사다리꼴은 3이라는 비율을 갖겠죠. 그죠? 넓이 B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게 중점 연결정리니까 뭐 당연히 무게중심 한꺼번에 같이 와야겠지. 무게중심 딱 왔을 때 내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 어떻다라고 그랬어? 닮음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요 녀석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또 1대 2잖아. 그렇지?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갖는 닮음 삼각형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는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될 건데, 봅시다. 이 사다리꼴 할 때 보면 사다리꼴에서 자,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내가 B라고 한번 했고, 자, 여기 또 평행한 선이 하나가 더 있다고 칠게. 이 평행한 선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 그럼 얘를 우리가, 자, 여기를 M 대
얘를 n의 비율로 나눴다고 할 때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얘기야.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 항상 반으로 잘라 가지고 얘 대 얘의 길이의 비가 몇이야? m 대 n이 되겠지? 그지? m 대 n이 될 것이고 얘 대 얘도 마찬가지로 n 대 m 플러스 n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봐봐. 내가 이걸 그냥 한번 써볼게.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얘를 내가 x라고 하면은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 이제 x의 길이는 자 다시 한번 자 x 대 b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m 대 n 플러스 n m 대 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자 b m은 x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따라서 x 값은 m 플러스 n 분의 bm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 y 값도 한번 구해볼게. 자 y 값은 얘는 y 대 a는 자 y 대 a는 뭐가 되는 거야? n 대 m 플러스 n 자 n 대 m 플러스 n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y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m 플러스 n 분의 an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m 플러스 n 분의 자 a n 플러스 b m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요거 앞장에 보면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인가 뭐 그 얘기에서 거기다 내가 좀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야,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공식 아니냐? 그치? 이거 내분점 공식이잖아. 내분점 공식. 봐봐. 이 내분점 공식이야. 똑같아. 내분점 공식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 얘 더하기 얘분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거꾸로 해가지고 외우고 있잖아. 항상 이렇게 할 때. 요거 녀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정확하게 이 방식이야. 이 방식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건 그냥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떤지 풀이 과정이라든가 증명 과정을 내가 딱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지는 않는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내분점이나 외분점도 구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평행선과 닮음 여기 쭉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그림이야. 너희들 있잖아. 여기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림.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다음 장 봅시다. 사다리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율 관계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이거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 내가 지금 한 번 더 써놨죠. 지난 시간에 너희들에게 그 조롱을 받으면서 갑자기 왜 열심히 하시냐는 듯한 나 항상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왜 열심히 하시냐는 조롱을 받으면서 만들었던 얘기했던 요 내용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내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14페이지에 나온 이 녀석은 내가 앞쪽에서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닮음 삼각형 내가 이렇게 쭉 주어졌는데 아니 이게 보면은 생각보다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 많아. 그런데 이 문제는 너희들 예전에 닮음 문제 풀 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닮음 문제의 그 어려운 부분은 내가 이걸 닮음이라는 걸 찾는 게 제일 어려워. 찾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반면에 그놈의 닮음인 도형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그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저는 찾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너무 다양하게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개 여기다 좀 그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하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어떤 한 각을 공통으로 갖는 경우야. 어떤 한 각을 얘를 공통으로 갖는 경우 얘를 공통으로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얘는 무조건 같잖아. 공통이잖아.
근데 우리가 각도 같은 경우 삼각형은 그렇잖아. 각도가 3개 중에 2개만 같으면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A 닮음이잖아. A 닮음이 아니라. 그지? 요 각도가 하나 같다라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각도가 이렇게 하나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얘는 뭐죠? 100%죠. 100%입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뭐냐면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은 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라는 거야? 기억이 나실까요? 자,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으면 요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당연히 닮음인 건 닮음이고 닮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뭘로 보는 거야? 길이의 비로 보는 거야. 길이의 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줘놓고선 어떻게 줬냐? 얘가 지금 10이고 얘가 9고 얘가 7이고 얘가 8 이렇게 줬는데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봐봐. 이 녀석 이 작은 삼각형은 요 길이가 12대 9야. 그지? 12대 9면 몇이야? 3으로 나누면 4대 3이죠. 그럼 얘가 4대 3이야. 그죠? 근데 9, 7 하면 16이잖아. 얘가 16대 12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4대 3이 되거든. 4로 나눴을 때. 그래서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길이의 비를 파악해가지고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요 녀석은 정삼각형이나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등장해. 특히나 정삼각형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원래 정삼각형이었던 녀석이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봐봐. 여기가 60도죠. 그죠? 여기가 60도야. 그리고 여기도 60도야. 그런 다음에 여기도 6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 봐봐. 얘를 동그라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자, x 더하기 60 더하기 동그라미 하면은 180도잖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내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60 더하기 x 해야 180도가 나올 것이고 60 더하기 x 더하기 동그라미를 해야지 180도가 나올 테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 닮음 삼각형이 됩니다. 닮음 삼각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에서는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닮음이 꽤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수학 1 여러분들이 배울 대수에서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 삼각형 먼저 그려볼까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디 각도 같은 거야? 자,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봐봐. 우리가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해? 이 각도는 얘 더하기 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얘랑 이 동그라미랑 이 각도를 더하면 얘야. 근데 보면은 동그라미랑 요 각도를 더하면 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각도랑 이 녀석 각도가 같아진다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녀석 각도하고 동그라미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자, 이 녀석,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녀석 더하기 동그라미 하면은 요 녀석 각도가 되니까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은 어떻다? 닮음 삼각형이 된다. 닮음 삼각형이 된다. 자, 그리고 너희들 여기다가 지금 내가 그 표현을 안 해놨는데, 정보화 좌표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얘를 정확하게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똑같은 범위나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한 이 삼각형도 뭐가 되냐면은 전체 큰 삼각형하고 완전히 닮음인 삼각형이 된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은 그냥 닮음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우리 15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이에요. 원.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만 좀 많은 원과 부채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과 삼각형의 싸움이야. 결론적으로 이제 도형이라는 거는. 자, 원과 부채꼴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원의 정의는 뭡니까?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으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한 점이고 거리가 같은 에서의 어떤 거리냐 요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점을 뭐라고 해?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원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은 다 여기서 나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아무 데나 잡아도 이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거야. 이걸 반지름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다 보면은, 자,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를 이은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부르죠. 그지? 호라고 부르고, 이 호와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녀석의 모양을 우리는 뭐냐면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그 다음에 연을 이렇게 통과하는 선을 하나 있을 수 있겠지. 얘네들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할선이라고 불러. 분할할 때 할자야. 할선이라고 하는데, 할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끊으면, 할선을 이 원주에 있는 선분으로 끊으면 이 선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이라고 불러. 왜? 현이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활꼴이라고 그래. 활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 중에 가장 긴 현은 뭘까요? 현 중에 가장 긴 현? 지름. 네, 맞아요. 지름이에요. 현 중에 가장 긴 현은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가장 긴 현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원 그쪽에다가는 요 말을 꼭 써둘 수 있도록 해.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원주의 특정 점과 중심을 연결하라. 이게 시작이야. 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원을 그러면 원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정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원 위에. 그 점과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자, 이를테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의 문제를 한번 볼게. 이게 또 반원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또 잘 안 해요. 반원으로 나오면. 자, 반원으로 나왔을 때는 원의 중심이 여기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나와셨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그렇죠. 안 나겠죠. 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원 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점들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밑에까지 원이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 반원이라고 해가지고 원 반쪽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 자체는 원주가 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안 이어진 점이 딱 하나가 있죠. 중심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점 하나가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얘랑 중심을 연결해 놓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앞으로 수능 볼 때도 계속이야. 수능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얘네 둘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등변 삼각형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반지름이 항상 같잖아. 반지름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이라는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 반지름이 같다라는 특징, 어떤 그 힌트를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을 테니까 이 각도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야? 얘랑 얘는 엇각이잖아.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또 동의각이니까 같아지고 이 각도가 또 같아지는, 두 배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원이라는 조건이 나왔다라는 거, 반지름이 같다. 원주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부터 그 중심까지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나 어떤 경우에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공식이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공식이죠. 공식 부채꼴 넓이. 자, 얘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호의 길이가 혹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l이라고 호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학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수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걸 좀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해? 이거 l의 길이부터 보자. l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원주가 2파이r이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우리 이렇게 구해.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넓이 s는, 파이 r 제곱. 원의 전체, 이 큰 전체 원의 넓이에서 어떻게 360분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구하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공식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분의 1 rl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학원에서, 수학원이란다. 대수에서 이렇게 다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테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얘다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이 공식이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그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원과 현, 요런 녀석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는 항상 여러분들 대우 명제를 아직 배우질 않았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거꾸로 가는 거. 자, 원이 있어. 원에 있고, 원의 중심이 딱 지금 있는 거야. 만약에 현이 딱 이렇게 있어. 현이 있고, 이 점에서부터 현에 내린 수선의 발. 얘는 당연히 이제 직각이 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그럴까요?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 녀석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뭐가 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그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있잖아. 당연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요 현의 길이가 같은 녀석이 여기 하나 또 있다. 현의 길이인데 완전히 똑같아. 얘랑. 그러면 당연히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수선의 발. 이 거리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이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 거꾸로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현은 길이가 같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현의 수직 이등분선, 현의 중심까지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현을 하나 줄 거야. 이런 현을 하나 딱 줄 거야. 얘를 딱 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원 위에 점 아무거나 잡고 삼각형을 그리라고 할 거야. 그럼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경우는 어디가 되겠어? 그걸 찾아야 돼. 자, 봐봐.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어디가 높이가 가장 높아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겠어?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삼각형이 뭐야? 이런 삼각형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될 거고, 곱하기 나누기 2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런 식이 됐을 때 이 점이 원줄을 막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데는 어디겠어? 가장 높은 곳. 그죠?
가장 높은 곳이야. 그 가장 높은 곳은 어디야? 여기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최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삼각형이 요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뭘 구하면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반지름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길이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봐. 이 길이 알고 반지름 알 테니까 이 길이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도 되고, 실제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나누기 2를 안 하려고 얘 곱하기 2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얘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그냥 답을 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만약에 내가 풀이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야? 가장 저 위에 있는 현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넓은 그 삼각형을 그리려고 한다면 그 꼭지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중원에, 여기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딱 거쳐가지고 중심을 거친 요 점이 가장 높은 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원의 접선 17페이지야. 자, 일단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끝나고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 하여간 니들이 제일 힘들어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상태, 말이 안 나올까? 내 경험상, 이제까지 오랜 경험상 원의 방정식에서 멘탈 터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진짜로. 근데 원의 방정식이 왜 힘들어 하냐면은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니까 어려운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도형의 관점에서, 원의 관점에서 원의 방정식을 바라봐야 돼, 일단은. 자, 봅시다.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이 중심이 있고 반지름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여러분들 접선이잖아요, 접선이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직각으로 만난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때 이 점과 이 중심을 쭉 연결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그 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있잖아, 당연히 이건 알잖아. 우리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건 알잖아. 직각에다가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반지름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야, 얘는. 어쨌든 무조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당연히 이 길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중심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라는 걸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자주 써먹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문제 풀어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와야지. 거기다가 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잖아요. 여기서 뭘 많이 구하라고 하냐면은 요 길이 구하라고 많이 해,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라고 많이 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 이 길이도 알아, 이 길이도 알아, 이 길이도 알아. 그럼 나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수식으로 풀려고 해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좌표 구하고요, 이 녀석이 좌표 구한 다음에 또 뭐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는. 특히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근데 어떤 문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원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가끔씩 있어. 이걸 뭐라고 하면 공통현이야. 그러니까 이 큰 원에도 현이 되고 이 작은 원에서도 이 현이 되기 때문에 이 원과 이 원에 뭐가 돼? 공통현이 돼. 공통현.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 점과 이 점을 쭉 이어가지고 이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어. 근데 이 삼각형은 얘가 직각인 경우도 가끔씩 있어. 그러면 완전 땡큐야.
직각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여기를 이 길이에서 x를 뺀 만큼이라고 두고 이 녀석 반지름 알고 이 녀석 반지름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제곱에서 이 녀석을 뺀 게 얘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제곱을 뺀 게 얘의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뭐야? 좌표를 구해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야. 물론 좌표 구하는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좌표 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좌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문제야, 이거는. 알겠지? 그리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함에 있어서 별로 너희들에게 딱히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냥 따라와. 알겠죠? 다음.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도 또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고. 자, 원에 내접하는 도형, 외접하는 도형, 외접 도형이에요. 어떤 외접 도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이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이렇게 바깥쪽에 딱 싸고 도는 이런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접 도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삼각형에서는 내가 내심 외심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제일 중요한 공식 고3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이야.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S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 공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알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외접 도형 중에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각형도 예전에는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자 원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 원을 외접하는 도형 원의 외접 도형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자 원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사각형도 외접 사각형도 봐봐. 당연히 이 점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이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 그리고 얘랑 얘도 당연히 같다. 얘랑 얘도 같다, 얘랑 얘도 같다야.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자, 봐봐. 얘랑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거, 얘랑 얘 더한 게 같지. 그죠? 얘 봐봐. 요 녀석. 자, 2개, 1개, 동그라미 X. 2개, 1개, 동그라미 X.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거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값이 같다라는 거야. 오이씨, 알겠니?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사각형 이것도 잘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삼각형 저 녀석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걸 좀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부채꼴. 요거는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게 사실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녀석이기는 한데,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고,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에 얘가 접하는 거, 이렇게. 부채꼴에 이렇게 접해 있는 거야. 어떤 부채꼴이 원에 외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얘의 길이를 R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을 했을 때 이 녀석이 혹시라도 특수각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 얘가 60도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 여기도 지금 몇 단원에서 30도로 나왔죠. 얘가 특수각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가 R이면 뭐가 돼?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그죠? 특수각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R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이야? 당연히 R 이죠? R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더라고.
뭐냐면은 선생님 얘가 여기서부터 일직선상에서 만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 실제로 예전에 꽤 어려운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떤 원이 있고 큰 원이 있고 어떤 작은 원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한번 딱 그려볼게. 접선을 그려면 여기서 접선에서 수직으로 쭉 올리면 이 원의 중심에도 들어가고 이 원의 중심도 당연히 지나게 되겠지. 그지? 이중 접선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접선을 그렸을 때 수직으로 그리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얘가, ER이죠? 얘가 ER이죠? ER과 R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되는 거야? 3R이 되죠. 그지? 그럼 이게 뭐야,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R. 반지름이 3R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수각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반지름을 아예 줘버리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다 특수각이잖아. 그죠? 전부 다 특수각이야. 30도, 60도, 45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다 특수각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 특수각을 이용해 가지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R과 그리고 외접하는 부채꼴의 반지름 라지 R의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둡시다. 자, 7번에 있는 이제 외접도형이죠. 외접도형 맞아. 야. 내접도형인데 또 외접도형이라고 내가 또 오타를 냈어요. 내접도형이야, 내접도형. 7번은 내접도형입니다. 7번 내접도형이에요. 자, 내접하는 도형을 보자면 일단 삼각형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대로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 외접원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내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심이고 둔각 삼각형에는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자, 다음. 자, 여기 사각형 여기다가 별표를 쳐두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원이 있고요. 어떤 원이 있고 그 위에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이 있고 이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사각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야. 이 사각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뭔가 이제 공식을 얘기하기 전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 원이 보이면 원의 중심과 원주에 있는 특정한 점을 연결해라. 그 얘기를 먼저 했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중심 어딘가? 여기쯤 될 것 같아. 이 중심 어디? 이거보다 좀 위에 있나? 자, 이쯤에서 여기를 한번 다 그어보자. 그었을 때 어떤 특징이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그걸 아직 안 했어요. 뭐냐면은 그 원주각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이것을 바로 알 수는 내가 지금 근데 원주각을 어쨌든 알고는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써가지고 좀 지금 이게 사실 원주각을 배운 다음에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 자, 뭐냐면은 얘가 얘를 원주각이라고 보면 얘가 중심각이 되지. 그지? 그럼 얘의 2배야, 얘는 지금. 그죠? 얘를 내가 A라고 하면은 얘는 2A가 될 거야, 중심각은. 그지? 그럼 얘를 내가 B라고 할 거야. 얘를 B라고 할 거야. 그지? 얘를 B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은 얘가 2B가 되는 거야. 그렇지? 중심각이니까. 따라서 이 중심각은 자, 2A 더하기 2B를 했을 때 얘가 360도가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80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하면은 몇 도냐면 180도야. 무조건. 대각은, 원에 내접하는 대각은 무조건 합이 180도예요. 무조건 합이 180도. 무조건 합이 180도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쭉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직선을 더 그려볼게. 당연히 얘랑 됐을 때 180도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대내각이 같다라고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배우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대내각이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아요. 일단 물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 닮음. 원과 닮음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뤄지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혹시 삼각함수, 삼각비 할 때, 우리 삼각비 활용할 때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사인.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어떤 삼각형. 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 다음에 얘를 내가 X라고, 이 각도를 X라고 해볼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2분의 1 A, B, sin X. 우리 이렇게 구하지? 이거 기억나죠?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 어쨌든 이게 공식이야. 공식처럼 이거 sin x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가끔씩 이 x가 둔각이 될 때가 나오지 않았었니? 둔각이 될 때가 나와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얘를 A, 얘를 B, 얘를 X라고 놨을 때 우리 이거 sin X 어떻게 구했었어? 180-X. 180-X. 그럼 180-X는 뭐야?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의 각도를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2분의 1 A, B, sin 180-X. 이렇게 해도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삼각함수를 배운 친구들은, 삼각비를 배운 친구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혹시 기억나냐?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위에 한 점, 자,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면은, 요 점에, 자, A, B, 좌표라고 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A는 뭐야? 이 A는 뭐라고 했죠? 단위원일 때 A는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X고 B는 사인 X다. 이 얘기 했었던데 기억나니? 봐봐, 얘가 사인이 1분의 B잖아. 그죠? 코사인은 1분의 A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단위원 위에서 이 점의 좌표에서 X좌표는 코사인 값이고 Y좌표는 사인 값이다 라고 난 얘기를 했었어. 난 중학교를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니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이야, 얘들아. 자, 이래서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는 지금 중학교 때 여기까지만 봤단 말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원에 대수에 가면은 얘를 확장을 시켜요. 전체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그럼 봐봐. 얘랑 여기 값이랑 여기랑 똑같이 여기를 X라고 하는 여기 값이랑 Y 좌표가 같아, 틀려?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사인 값이나 이 녀석의 사인 값은 어떻다라는 거야? Y 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했으니까 같아. 그죠?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의 사인 값과 여기의 사인 값은 어떻게 했어? 무조건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수능에서 단골입니다. 단골 주제야. 여기에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이 항상 같아. 대변의 사인 값이 항상 같아. 마찬가지 여기에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도 항상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터질 거야, 지금쯤.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나가 볼게. 한 걸음만 더 나갈게. 코사인 값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코사인 값은 A야. 여기서 X만큼 나온 이 녀석의 코사인 값은 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텐데 부호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부호가? 그지? 그러면은 여기 각도, 이 각도의 코사인 값과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은 어때?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녀석이 나올 거야.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코사인 값이 K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코사인 값은 이렇게 돼. 사인 값은 같다. 코사인 값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수능에서 있잖아. 진짜 단골 문제야.
잘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당장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런데 사인 코사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원 안에 사각형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에 대한 특성 중에서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다. 얘랑 대내각이 그러니까 여기선 대외각이 되겠죠. 대외각이 같다. 그렇지? 이 녀석의 사인 값과 이 녀석의 사인 값은 같다. 이 녀석의 코사인 값과 이 녀석의 코사인 값은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펜이나 볼펜 같은 걸로 밑줄을 하나 그어둡시다. 자, 원 위에 점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삼각형과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그 아이템이 될 겁니다. 알겠죠? 코사인은 원래 음수가 나오고 사인도 나중엔 음수가 나옵니다. 응? 니네는 여기서만 배워서 그래. 중학교 땐 여기서만 배웠잖아. 그러면 뭐야?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인데 우리는 이 1, 4분면은 뭐야?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만 것만 배운 거야. 이게 지금 완전히 고등학교 수학 대수 가가지고 삼각함수를 배우면 완전히 다 확정이 돼. 그러면 1로 가면 뭐겠어? X좌표가 음수인 곳에는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거고 Y좌표가 음수인 곳이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하지만 도형은 그래.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그래. 도형은 많이 봤던 놈을 못 쫓아가. 많이 본 놈들이 제일 잘해. 익숙해지니까 이런 도형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라는 게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려고 공부할 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험장에서도 당연히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고 말고 때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뭘 써? 수식을 쓴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잖아.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됐죠? 자, 21페이지 원에 외접하는 도형. 원에 외접하는 도형은 어떻습니까? 원에 원이 사실 이제 접한다라고 하면은 원과 접한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밖에는 없어. 사실 이게 선생님이 잘못 썼다. 원끼리 접하는 경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에 외접하면은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 합이 될 거고 내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안쪽처럼. 그죠? 오른쪽처럼 이렇게 접할 경우에는 두 정심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와 같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원과 원이 접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요게 왼쪽 게 먼저 생각날 거야 당연히.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것도 있었지, 오른쪽 것도 있었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생각을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진짜 많으니까 이건 잘 기억해. 원끼리 접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중요한 거 원주각. 자, 원주각 이거는 다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형과 비슷해. 원주각. 나 사실 원주각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 니들이 원주각 문제는 원주각임을 찾는 게 어렵지 원주각을 찾으면은 쉽다. 요거죠. 원주각은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을 원주각이라 그래. 원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주에 있는 두 점을 이어가지고 각을 그리면은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뭐가 돼? 이 각도가 같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또 상상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각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얘는 중심각이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바깥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주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중심을 지나는 경우라면 이 중심각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녀석과 가도 무조건 뭐다? 90도가 된다. 그죠? 90도가 돼.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쓸 수 있냐면은 반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원 전체가 나오면 얘가 90도인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반원만 딱 나오고 나면은 얘가 직각이라는 걸 표현 안 하고 나면은 직각인지 아닌지 가끔씩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주각은 찾기가 어렵다. 찾고 나면 문제 풀이는 쉽다. 기억을 하세요. 다음. 그러니까 원주각 요 얘기는 지금 사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D, 1, 2, 3 해가지고 D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요 D 중에, 이 세타 값에 따라서 이 D가 원의 내부에 있을지, 원 주에 있을지, 아니면 원의 바깥에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11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1번. 저편각. 이게 요즘 저편각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게 접선이야. 접선이고, 자, 중심이 있을 때, 이 접선에서 그냥 삼각형 하나를 내가 그려보겠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겠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요 각과 요 각이 무조건 같다. 자, 요 각과 요 각이 무조건 같다. 요거야. 접선이 나왔어. 여러분들, 접선이 나와. 원과 접선이 나와. 그리고 원 안에 삼각형이 있어. 이거 무조건 이걸 한번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내가 여기다 좀 이게 길게 그린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얘를 내가 한번 쭉 여기까지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혹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여기 각도가 이 안쪽에 있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여기 그려져 있는 아주 큰 삼각형 요 녀석하고 요 둘은 어떻게 될까? 요 둘은 어떻게 돼? 닮음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봤던 그 녀석이야.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은 녀석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란색을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리면, 혓가닥 돌리면은 이 주황색하고 이 노란색은 뭐가 돼? 닮음이 됩니다. 이거 진짜 자주 쓰여. 이거 다음 장에 있어. 다음 장에 지금 다시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서 얘기를 할게. 이게 이제 원과 삼각형의 닮음의 활용인데, 첫 번째가 이거야. 첫 번째가 이거. 자, 봐봐.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잖아. 그리고 요 각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 돼. 닮음.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바깥의 점에서 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도 지금 또 나오는 거야. 아까 배웠던 거. 이거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뭐겠어? 닮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각도하고 또 얘 각도도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 자, 얘 곱하기 얘 한 거하고 얘 곱하기 얘 한 게 같습니다. 그죠? 이 닮은 비례식을 구하면 바로 나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는 특징을 갖게 돼. 닮음이기 때문에 나오는 녀석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내부에 점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아니야. 그냥 현 두 개가 이렇게 만나. 이렇게 됐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어때? 닮음이에요. 왜냐면 얘는 뭐야? 원주각이거든. 얘는 맞곡지각이거든. 그지? 닮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 생겨도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도 같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닮음의 그 비례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 증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당연히 요렇게 곱하기 여기, 여기 곱하기 여기는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녀석의 제곱 곱하기 얘 곱하기 얘도 같다. 얘는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도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 녀석이랑 이 녀석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의 여러 가지 닮음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닮음이니까.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보였던 건 요 녀석이야. 최근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모의고사나 수능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 사설기관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모의고사 3학년들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건 요 녀석이에요. 근데 요거 있잖아. 닮음인 거 파악 못하면 절대 못 풀어. 닮음이란 걸 그냥 생각 못한 상태로 풀면 절대 못 풀어. 근데 외부의 한 점에서 내가 이렇게 딱 그거 놨다? 아유. 무조건 닮음 활용해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요번에 있잖아, 7월달 모의고사였나? 7월 모의고사에서도 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요거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7월 모의고사는 더 웃겼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문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그냥 생각만 해봐.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도 요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놨고, 여기를 이렇게 중심을 그려가지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또 지나는 무슨 이런 선을 하나 그려놨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렸는데 얘가 직각이 되는 이런 경우였어.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인 거지. 아까 나왔던 그 얘기야.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거 이 길이 구하면 답이다.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였거든. 이 길이까지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만 구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었어. 근데 있잖아, 방금 내가 얘기해 줬던 거,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닮음 관계를 모르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렸던 거야. 왜냐하면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 닮음이 되는 거야. 요 녀석으로 닮음이 되는 거였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풀이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어렵게 풀려면 풀 수 있어. 내가 근데 그 도형을 알고 있고 그 도형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등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전부 다 다뤘고,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을 함에 있어서 그냥 별로 설명이 필요 없이 쓰는 정도의 그 내용이 되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거 잊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이할 때 구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